사실 뭐 힙합 진짜 힙합이었어요. 라이머텍 진짜 너무 진짜 좋아했고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. 나이 먹으면서 좀 성격이 많이 변해서 뭐 조용히 음악 듣고 뭐 영화 보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 찾아서 좀 뭐 찾아보고 사실상 특별히 뭐가 있진 않아요. 그냥 항상 집돌이 같은 느낌이라. 좀 최근에 빠진 취미가 어떤 건지.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엄청 좋아해서 축구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새로 나온 축구와 리뷰 같은 걸 찾아보거나 뭐 형님들께서도 뭐 응원하는 팀이나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면. 무리뉴 감독을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무리뉴 감독 좋아하고 무버지. 그쵸. 최근에 앨범도 나오셨는데 원래 음악 작업은 계속 꾸준히 하시던 편이었나요? 저는 그렇게 작업하는 편이 아니에요. 제가 이제 발표하는 것들 외에 그냥 평소에 뭐 가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가이드식으로라도 뭔가를 해놓다든가 그렇진 않아요. 저는 항상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그냥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편이에요. 저한테는 그러니까 남는 가사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없어요. 최근에 요번에 앨범을 들어봤는데 저는 조금 가슴이 울리더라고요. 와, 이 사운드지, 이게 힙합이지. 아니 제드피님과는 원래 자주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셨나요? 저는 사실 누구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음악적인 작업, 그러니까 일 외에는 막 살갑게 막 그냥 뭐 이를테면 평소에 그냥 뭐 연락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냥 뭐해 커피나 한잔 하자. 커피나 한잔, 근데 밥이나 먹지 뭐.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나마 근데 보석집 애들은 그래도 좀 가끔 봤어요. 근데 음악 얘기 하려고. 그러니까 사실상 데드피 형은 은퇴한 게 맞고 데드피가 참여한 곡이 트론이라는 곡인데 저는 그 곡을 받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이제 데드피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 곡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보컬 샘플이 있는데 그 Are You Still Mine이라는 여전히 넌 내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제 가사가 만약에 아니라면 반드시 되찾겠다라는 가사거든요. 그래서 데드피를 떠올렸던 게 이 사람이 이제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왕좌를 가졌던 최고의 래퍼다 보니까 너무 그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무조건 이건 데드피가 해줘야 된다.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, 데드피가. 못한다고. 근데 그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랩을 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건강상의 문제니까 사실 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조금 더 얘기를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거라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뭐 해볼게라고 해줘가지고 저도 되게 좀 놀랐고 저도 사실 뭐 2010년대 초반에 성대결절을 진단받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편도염이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어서 그 고통을 아는데 데드피 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 꼽는다면 데드피가 이제 녹음하는 걸 라이브로 옆에서 본 순간일 거예요. 너무 좀 저는 그때 닭살이 너무 돋았고 그냥 뭘 뱉어도 그게 그냥 되게 멋있는 형이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데드피였거든요.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. 데드피는 믹스 안 해도 된다. 컴프레서를 안 걸어도 된다.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. 앞으로의 또 음악 활동을 여쭤봐도 될까요? 제 가슴이 진짜 너무나도 울렸던 앨범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제 이제 피지컬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작품을 좀 빠르게 사실 이 앨범을 마감하자마자 지금 바로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. 내년에 이제 5번째 정규 앨범을 내는 게 목표이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다음 앨범에서 하려고 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더 옛날 걸 하고 싶긴 해요. 정확히 말하면 80년대 음악을 하고 싶어요. 다음 앨범에서. LL 쿨 J 같은 느낌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는 사실 좀 되게 펑키하고 맞아요. 락적인 사운드들이 가미된 것들을 좀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붐베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둔탁한 사운드가 특징이 된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옛날 음악들을 다음에는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라이머텍의 음악적인 목표가 있을까요? 되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좀 민망한데 저는 일메릭 같은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. 한국어 랩으로.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고 사실 쉽지 않네요. 그러면서 계속 랩을 이렇게 하면서 넷마블에 근무를 하셨다고. 원래 약간 그런 일을 하셨었나요? 꿈꾸셨었나요? 근데 제가 그 문과생인데
그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네. 공대에 가게 돼가지고 뭐 저는 국문학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문과생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게임이라 게임에서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CJ에 지원을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게임 운영했었어요. 넷마블에서. 아니 대기업에 취직하신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.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뭐 지금도 음악 말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? 그 막 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긴 하죠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혹시 라임어택이 알려주는 랩 팁이 있을까요?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명하잖아요. 디핵 같은 경우에는. 근데 항상 강조하는 건 이야기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왜냐하면 가사를 중요시 여기는 편인데, 그러니까 어떤 장르가 유행을 하면 가사가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좀 똑같이 모두가 좀 비슷하게 쓰잖아요. 맞아요. 물론 어떤 장르가 그런 가사를 요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게 다 다른 만큼 서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어떤 표현들이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들 똑같은 것 같아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래퍼로서의 애티튜드로 거기에 접근하지 말고 이를테면 29년을 살아온 긍일 씨로서 그 주제에 접근을 하면 저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는 래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범위가 좀 좁아진다고 생각해요. 그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. 자기만의 작법이나 자기만의 글을 쓰는 방식, 가사를 쓰는 방식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그 얘기를 좀 강조하긴 하죠. 많은 분들이 기다려요.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. 혹시 노이즈막 어떻게든 더 나이 먹기 전에 하자. 그러니까 내년이 또 노이즈막 앨범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내년쯤에는 뭐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나누긴 했거든요. 글쎄요,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도 하고는 싶어요. 라임어택 형님께서 속하신 데가 좀 많아요. 뭐 불안당도 있고 스피킹 트럼펫도 있고 보석집도 있고. 그러니까 보석집을 제외하고는 불안당이나 스피킹 트럼펫은 다들 나이대가 좀 있으니까 가정과 삶을 지키는데 좀 다들 집중하고 있는 터라 뭐를 하기가 추진하기가 힘들어요. 자주 만나긴 하시나요 혹시? 그렇지 않습니다. 보석집은 그럼요. 보석집도 조금 보석집 저희는 사실 뭐 단톡방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서 뭉친 집단은 분명히 아니라서 우리는 컴필레이션 앨범을 낼 거야. 우리는 뭐 이 보석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거야. 이런 게 아니거든요. 보석집의 이름으로 뭐가 절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. 아마도. 그리고 짱이었잖아요. 소울컴퍼니. 그것도 정말 옛날이네. 소울컴퍼니 해체에 대해서 뭐 조금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. 그 결정을 했던 날이 저는 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때 정확한 제 심정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한 의견을 내고 또 결정된 거에 대해서 뜯어 말리거나 다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거나 그런 말을 사실 전혀 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분명히 그들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돌이키기엔 힘들 거고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? 라든가 그런 말을 일부러 좀 꺼내진 않았어요. 근데 되게 슬프긴 했죠. 소울컴퍼니가 해체된다 했을 때 혹시 형님께서는 앞으로 음악 활동은 약간 좀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? 좀 마음이 맞고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는 생각은 했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스탠다트를 만들어서 민호 형이랑 킵이랑 시작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마비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. 소울컴퍼니 때 예를 들어 뭐 작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조금 제일 잘 맞았던 사람이 있을까요? 근데 저는 웨건을 되게 좋아하긴 했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 저는 웨건이 되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DJ 스크래치 쪽에서도 그렇고 웨건이랑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재미있었어요. 정말 원초적인 힙합이었잖아요. 두 분이서 보여줬던 게. 저 DJ를 빼놓고는 사실 힙합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와 얘는 나랑 진짜 안 맞는다 뭐 말도 안 통하네라고 했던 아티스트가 있었을까요? 겸상 못하겠다.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인간적으로 그 친구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러셨습니다. 예상은 하셨겠지만 매드클라운을 좀 제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누구도 사실 잘 몰라 했던 것 같아요. 그
당시에도 되게 수줍고 소극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걔가 이제 라이브 공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그러니까 얘 자체가 워낙 소극적이고 좀 막 관객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도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, 그러니까 막 눈도 잘 못 마주치고 했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고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날은 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, 저희끼리. 너는 그냥 마치 에미넴처럼 후드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서서 랩하는 게 오히려 더 멋있을 수도 있다. 사람들이 거기서 카리스마를 더 느낄 수도 있다. 그냥 어떤 랩을 쏟아붓는 느낌, 그렇게 막 얘기했던 적도 있고. 많이 뭐라 하셨겠네요. 네가 MC냐 뭐 약간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분위기는 그랬어요. 약간 힙합씬이 이거 효력 있는 거야 새끼야 막 하면서까지 해서. 아니 근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낀 게 형님이 뭐 제가 봤던 라이머텍과는 다르게 성격이 많이 조금 순해지신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 당시 확실히 그래요. 나이 먹으면서 많이 변했어요. 조동님은 상기사항을 엄중히 이행할 것을 선언함. 진짜 나가는 거야. 효력 있는 거야, 임마. 그 매드크라운님과 그 계약서 있는 거 보면은 강력반이 따로 없었거든요. 그때는 저도 어리기도 했고 아마 되게 동님이 힘들어했을 거예요.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로켄스 이제 메이크센스랑 플래닛 블랙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동님이를 좀 담당했던. 아하. 그때 뭐 이제 덕화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멘탈적으로 담당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. 매드크라운님한테 뭐 한마디. 동님아, 그 옛날에 즐거웠고 미안하다고는 안 할게. 미안하다고는 안 할 거고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멋진 음악을 들려줬으면 좋겠다. 더 잘 될 거야.